어제 갑자기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일단 90일 상호관세 유예. 또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니까 영향력이 있는 건 인정하겠지만 대표님, 오늘 목소리가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오늘만큼은 당당하게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뭐 주식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길게 보면 어떤 1년은 막 20%가 오르는 1년도 있고 또 어떤 1년은 20%가 떨어지는 1년도 있잖아요. 근데 1년 내내 20%가 오르거나 1년 내내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하루하루의 급변이 심할 때가 좀 더 정신적으로 힘든 거죠. 만약에 하루에 1%씩 20일이 떨어지는 건 아유 그런가 보다 지겹다 정도인데 요즘처럼 뭐 하루에 막 5%가 떨어지고 5%가 오르고 이제 이럴 때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희비가 엇갈리는 그 감정의 갭이 굉장히 큰 거죠. 내가 막 현금을 탁 만들어 놨는데 떨어지면 이게 웬 떡이야 너무 다행이다. 또는 현금을 하나도 못 만들었을 때 이렇게 떨어지면 아 온몸으로 내가 이걸 맞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오늘처럼 반등을 했을 때 아유 내가 어제 좀 주식을 더 사려고 했는데 이런 아쉬움이 생기기도 하고 이 변동폭이 클수록 감정의 폭 변화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거를 줄이는 과정이 마인드 컨트롤의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종목 한 종목으로 부자가 되지 않고요. 포트폴리오 공부를 해야지 종목 한 종목을 커버할 수 있는 주식 성공으로 가는 길이 더 가까워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종목 한 종목 선정 잘하고 그거의 모음인 포트폴리오를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또 성공하진 않아요. 운도 따라야 되고 또 그 운을 좋은 운일 때 감정을 컨트롤하고 또 나쁜 운일 때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 감정 컨트롤까지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3M 메서드, 마인드, 그리고 머니, 자금 관리. 요즘은 사실은 메서드, 기법보다 머니, 자금 관리와 마인드 컨트롤 이 두 가지 M이 훨씬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자금 관리 잘못하면 시장에서 아웃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마인드 컨트롤 잘못하면 하루는 죽을 것 같고 하루는 너무 기뻐 하늘 높이 올라갈 것 같고 이런 감정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오늘은 어제 또는 그저께 또는 그저께랑 그냥 정반대의 하루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 지수를 보면 월요일날 사실 많이 빠졌어요. 월요일날 5%가 빠졌고 화요일날은 보합 그리고 다시 어제 이제 한 번 더 빠지고 근데 오늘 6%가 올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스닥 기준으로는 12%가 올랐는데요. 그 12%는 나스닥 역사상 12% 상승이 역대 두 번째 상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제 나스닥의 상승은 역대 두 번째의 상승입니다. 하루 상승폭으로. 우리나라 반도체주에 영향을 많이 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가 올랐거든요. 18? 욕한 거 아니잖아요. 어제 확인해 보세요. 18%가 올랐는데 저는 이제 주식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오늘 오른 게 좋죠. 오른 게 좋습니다. 떨어지면 안 좋고 오른 게 좋은데 이 오름과 내림의 이 폭이 너무 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변동성인데요. 변동성이 클수록 위험에 빠지기 쉬운 거죠. 여기 1%씩 빠질 때 내가 어떻게 손절매를 하거나 포트폴리오 재편할 수가 있고 또 1%씩 오를 때 내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데 5% 떨어지고 5% 오르고 하면은 일단 합리적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감정 기복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올랐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오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수에 대해서 뭐 4월 초에 시작한 공매도 때문이야, 뭐 대통령이 쫓겨나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서야 기각이 안 됐어, 아니면 대통령 선거 이제 뭐 누가 되면 우리나라 망했어, 이런 거는 지금 각자의 판단 또는 정치적 판단에서는 유의미한 이야기일 수 있죠. 각자의 판단이나 정치적인 판단, 정치 뉴스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이 인용이 돼, 탄핵이 인용이 돼서 기각이 돼서 누가 대통령 선거 나오는데 누구는 큰일 날 사람이야, 누구는 안 돼, 이런 얘기는 정치 커뮤니티, 정치 뉴스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지금 지수에 그냥 100%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이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그리고 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미국 시장에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미국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경제 지표들이 있단 말이에요.
금리 인하냐 금리 인상이냐의 금리 정책은 당연한 거고요. 그 금리 정책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뭐 물가가 지금 올랐니 떨어졌니, 고용은 올랐니 떨어졌니, 뭐 소비자 물가는 어떻고 생산자 물가는 어떻고, 이런 수많은 지표들이 움직임이 어느 쪽이냐, 이 지표들이 금리를 인상시키는 쪽이냐 인하시킬 쪽이냐, 또는 GDP나 이런 발표들이 경제가 좋다고 말하냐 안 좋다고 말하냐, 이것에 의해서 미국 증시가 움직이고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고, 또 우리나라도 그런 미국 증시의 움직임을 보면서 지금 세계 경제가 좋아, 세계 경제가 안 좋아, 거기에 플러스 우리나라 자체의 아까 말했던 공매도, 뭐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또는 대기업들이 잘하면 잘하는 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좋은 효과가 있었거나 또는 실적이 좋아졌다면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경제가 움직이고 시장이 움직이고 주가가 움직이는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 이후, 특히 관세 정책이 결정된 이후부터는 다른 경제 지표나 다른 재료들이 하나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오로지 트럼프의 말 한마디, 아니 무슨 SNS에다가 지가 뭔데 무슨 하나의 신도 아니고 뭐 여태까지는 뭐 기본 관세 플러스 상호 관세 다 때릴 거야, 날짜대로 다 때린다며. 근데 갑자기, 정말 갑자기죠, 어제 갑자기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일단 90일 상호관세 유예. 그러면 기본관세 10%만 일단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상호관세 유예. 그럼 그 90일 동안 알아서 와서 조공도 바치고, 알아서 와서 기어봐, 알아서 와서 항복해봐, 이 얘기거든요. 근데 더 재밌었던 건, 뭐 재미라는 표현 웃기지만, 근데 그 유일한 한 나라 제외는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근데 그게 참 재밌는 게 8년 전에 중국이랑만 그렇게 다이다이 붙었다가 뭐 큰 효과는 못 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게 진짜 이게 머릿속에 다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어찌 보면 정말 최고의 그런 비즈니스 협상가일 수는 있지만 너무 위험하고 무책임한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미국 지수가 역대 최대로 두 번째로 올랐다는 얘기는 그만큼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며칠 동안 트럼프의 관세 정책 하나로 그만큼 빠졌는데 그거 다 90일 동안 무효야. 다시 올라가고. 그럼 만약에 또 열받았는데 다시 할래, 뭐 그럼 솔직히 저는 옵션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은 경도 벌겠다, 경. 왜냐면은 1,000억으로 사놓고 10조 돼갖고 또 사면 경이거든요. 100배씩 사면 100%씩 벌면. 지금 풋옵션, 콜옵션이 100배, 200배가 나고 있어요, 지금. 하루에 막 100배씩 나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말 한마디에, 풋에서, 떨어질 땐 풋에서 100배, 올라갈 땐 콜에서 100배. 100배 먹으면 10,000배거든요. 10,000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10,000배. 1억이 10,000배면 10억, 100억, 1,000억? 조. 1억 10,000배면 조예요. 트럼프가 만약에 1억으로 풋옵션 한번 먹고 콜옵션 한번 먹었다면 1조가 돼요. 그럼 1,000억으로는 조, 10조, 100조, 1,000조, 1,000조가 돼요. 1,000조. 말이 되냐고요. 세계 경제를 그래도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미국이고, 또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니까 영향력이 있는 건 인정하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변동성이 이렇게 크다는 거는 또 어떤 악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하여간 저는 좀 트럼프의 레임덕은 당연히 많이 남았겠지만, 트럼프의 말빨이 좀 효과가 안 먹히는 시기가 오거든요. 원래 취임 초에는 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안 막히는, 공화당 의원들한테도 안 먹히고, 그럼 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 말빨이 안 먹히고, 그렇게 이제 레임덕으로 가니까 2년 지나고 이렇게 지나면서 탄핵이 된 것처럼, 트럼프가 지금 당장은 뭐 말빨이 먹히지만, 지치지 않겠어요? 주변 사람들도. 좀 너무 지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오늘 하루를 되게 즐거워할 수 있는, 어제와는 너무나 반대의 날이지만, 하지만 그 원인을 생각해 본다면, 관세를 굉장히 부과하겠다고 해놓고, 부과 안 할게, 그게 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90일 동안 유예하고, 뭐, 그거 하겠다며. 다 1대1 면담을 하겠다면서요. 그럼 우리나라에 굉장히 불리한 어떤 조건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방위비랄지. 뭐 어떤 보조금이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불리한 조건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협상에서 어쨌든 언제 또 그런 악재가 나올지, 또는 반대로 굉장히 또 좋은 호재가 나올지
굉장히 좋은 호재가 나와서 하루에 3% 4% 오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나쁜 악재가 나와서 3% 4% 떨어지기도 하는 불확실성의 시대, 변동성의 시대라는 걸 인지하시고 인정하시고 주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수가 중요한 시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수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지수에 대한 제반 여건들 또는 마인드 컨트롤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저께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이번 주 월화수목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 컨트롤 이야기 또는 제반 관련 내용들, 특히 뭐 트럼프가 100%니까 트럼프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지금 지수 차트는 어떻게 됐니? 일단 바닥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6% 떨어져 있습니다. 왜? 오늘 하루 6% 올랐으니까. 하지만 이평선은 여전히 완전 역배열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하방 경직, 변동성 완화, 이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방 경직, 변동성 완화. 그리고 기간 조정. 사실은 주식의 조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는데 가격 조정은 더 안 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기간 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 역배열을 그냥 V자로 올리기는 굉장히 힘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래소 지수도 뭐 일단 마찬가지예요. 오늘 똑같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6%대 상승이 나왔고 이평선은 역배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주 코스피 200 기준으로 오늘 삼성전자 딱 지수 관련 주의 평균 정도, 지수 평균 정도의 상승 나왔고요. 근데 그게 6%야. 지수가 6% 올랐으니까. SK하이닉스는 지수의 2배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관계를 말씀드렸죠. 미국이 많이 오르고 그 얘기는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엔비디아가 많이 오르면 SK하이닉스가 더 강하게 오르고 엔비디아가 떨어지면 삼성전자가 덜 떨어지고 이런 관계예요. 이거에 바로 변동성이에요. 그럼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1% 상승, 뭐 대부분 5, 6% 상승했고요. HD 현대중공업 10% 상승. 한번 전체 코스피 200을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전체 종목 중에 오늘 떨어진 종목은 일단 한 종목도 없네요. 거의 기록 같아요. 지금 얼마 전에 코스피 200에서 오른 종목 3개인가 뭐 2개였잖아요. 한 종목이었다. 오른 종목 하나, 한국전력. 그냥 그날과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히스테릭한 움직임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지? 코스피 200을 매일 보는 저로서는 이런 경우는 정말 뭐 10년에 한 번이거든요. 어떤 날은 코스피 200이 전 종목이 오르고 어떤 날은 코스피 200이 전 종목이 떨어지고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200 떨어진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고요. 상승 종목들 중에는 관세 전쟁의 직격탄을 맞았던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이 상승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H현대일렉이 바로 대표적인 전력기기 종목. 전력기기 종목은 미국의 AI 관련주랑 연관이 있는 종목. 미국의 AI는 미국의 빅테크. 근데 빅테크가 죽었었단 말이야. 나스닥이 막 팡팡 떨어지면서. 근데 어제 하루 만에 10% 20%씩 급등을 하니까 엔비디아가 무슨 18% 올랐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대다수의 그런 관세 전쟁의 피해주들이 가장 강한 상승을 보였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비전도 반도체 관련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SK아이테크, 코스모화학 이런 종목들, 에코프로 머티리얼 2차전지 관련주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2차전지, 효성중공업 전력기기, LS일렉도 전력기기, 코스모 신소재,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LG디스플레이도 관세정책의 최대의 피해주일 수 있어요. LG디스플레이스나 LG이노텍 이런 종목들이 뭐 베트남 공장이나 이런 동남아 공장들이 관세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해주들, 관세 전쟁의 피해주들이 오늘 낙폭이 굉장히 컸었으니까 보시면 LG 디스플레이 차트인데 관세 전쟁 때문에 따당땅땅 떨어졌잖아요. 대형주가 이렇게 정말 힘없이 떨어졌는데 오늘 가장 빨리 오른 종목들이 가장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빼고 한택이라는 종목 신규 상장 역사적 신고가 나왔고요. 동양철관 어제 어떤 종목이었죠? 바로 알래스카 가스관 관련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사적 신고가 근접한 방산주,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HD현대일렉 전력기기, HD현대중공업 조선주, 하나오션 조선주까지. 자, 그 다음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도 그동안 대선 관련주들만 오르거나 또는 어제
알래스카 가스관 관련주가 올랐다면 오늘은 대선 관련주에 여진이 남아있는 종목들 몇몇을 제외하고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섞여 있고, 근데 시총이 큰 종목들 중에 탑 30에 남아있는 종목들은 쉽지 않네요. 왜냐면 탑 30 상승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탑 30 상승률이 17%였기 때문에 뭐 HD 현대일렉, 하나비전 이런 종목들 15%씩 올랐지만 탑 30에는 오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워낙 큰 HD 현대일렉, 전력기기, 하나비전, 반도체 관련주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목요일이고요. 어쨌든 그동안 좀 이렇게 억눌렸고 답답한 마음이 한 5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는 좀 이렇게 좀 풀리셨으면 좋겠고요. 그 대신 아직 100%는 아니잖아. 그런 거잖아요. 10,000원짜리가 7,000원 됐는데 8,000원 됐다고 와!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지금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주식시장? 그래서 여전히 아직 올해 들어서 좋았던 장이 망가졌던 게 약간 일시적 반등이 나왔다 뿐이고 완벽한 회복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시장을 지켜보고 변동성이 낮아지는 걸 보고 하방 경직을 확보하는 걸 보고 기간 조정을 어떻게 받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제 오늘 파괴력을 다시 한번 느꼈지만 여전히 트럼프 입이 100% 저항하는 시장이다라는 걸 인식하면서 장에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이번 주 지방 강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큰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전, 대구, 부산에서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를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성장주 강연은 월초에 하고 월말 셋째 주, 넷째 주쯤에는 홍세무사님하고 단기 매매 강의를 이제 하기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날짜를 말씀 안 드리지만 그 단기 매매 강의와 월간 성장주 강의 이 두 개의 강의가 다 녹화가 되는데요. 이 두 개의 강의 녹화본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에 우선 신청권이 있는 그런 멤버십 회원을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까 나 이세무사 성장주 강의 오프라인 가고 싶은데, 또는 나 지방이라서 못 갔는데 영상 보고 싶은데, 또는 나 이세무사 그리고 홍세무사의 단기 매매 강의 영상을 보고 싶은데 오프라인 강의 가고 싶은데 멤버십 회원 신청하시면 되고, 거기에 멤버십 회원 가입의 축하 선물로 제가 쓴 책 사인본을 한 권을 선택한 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부자놀에 그래도 반등 많이 나왔으니까 두 번째 줄까지 한번 큰 소리로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 부자 공식 지어냈는데 화이팅!